제이야 쌤 금방 다녀올게요. 잠시만요. 제이야 분교재 바로 꺼내보세요. 지금 아무도 안 왔어. 분교재 꺼내면 채팅 한번 쳐줄래? 아니면 카톡 답변 주세요. 분교재 꺼내시면. 저희 그럼 시작해도 되나요? 대답이 없지? 지금 다 뭐 한거나 뭐다 없어가지고 우리 둘만 수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친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이기 때문에 두 문장을 이을 수가 있고 대명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왜 등장하는가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그랬을 때 이 전치사의 목적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무슨 예시가 나와 있지만 쌤이 맨날 쓰는 예문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제이도 이거 같이 메모해 볼게요. 자, 저것은 집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제 원문이 쓰여져 있을 텐데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라고 했을까?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전치사랑 대명사를 합쳐서 영작을 해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영작 한번 해볼게요. 자, that is the house which I live in. 자, 요렇게 돼가지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하나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배웠던 건 뭐야?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that is the house
I live in. 자, 요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전치사를 살린 형태다라는 거죠. 4번으로 한 번 더 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that is the house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자, in에 대한 목적어 원래 누구랑 붙어 다니고 있어서 전치사는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반드시 명사랑 결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목적어가 이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목적어가 들어갈 때, 이 목적어가 이동을 할 때, 이쪽으로 들어갈 때 얘도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전치사가 이 위치 속으로 그 대명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치사도 딸려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I live 이 상태로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직은 안 배우고 있겠지만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라고 했을 때 init 혹은 처음에 init이라고 했을 때 자, 전치사랑 명사가 붙어가지고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부사 역할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관계부사의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5문장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J는 이제부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온다라든지 관계부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저 5문장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길 바라고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반복할 거니까요. 자, 그냥 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치사가 명사를 항상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 대명사가 접속사랑 합쳐질 때 전치사도 같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특정한 선행사를 만났을 때 관계부사까지도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메모한 것 같아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본다면은 자, 아까 봤었던 요 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 2번 문장 한번 볼 겁니다. That is the house which I live in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문장이 불완전하다. 왜?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됐을 때는 뒷문장이 완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볼 것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하다.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점이었고 관계사 중에서도 뒷문장이 완전한 친구들은 어떤 형태냐? 바로 관계부사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고 그 안에 관계부사가 있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관계부사는 이따가 배우겠지만 특정한 선행사를 만나야만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다만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부사 취급해서 문제를 풀면 고등부나 중3에 갔을 때에도 역시나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적는 시간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 적으셨죠?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다라는 건데, 자, 이 친구도 한번 별표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별표 한번 쳐보시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라고 했을 때 여기 동사와 함께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쌤이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를 배울 때 형용사적 용법은 관계사에서 왔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모든 형용사절들이 관계대명사에서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problem. 이것은 문제입니다. Which was discussed at the last meet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생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분사만 단독 수식하는, 분사가 뒤에서 혼자 수식하는, 분사 후치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치사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 분사 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예문 한번 더 써보도록 할게요. 예문. 나는 그 소년을 알아. 자, 공부에 열망이 있는 한 소년을 알아 라고 쌤이 여기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똑같이 주격 관계대명사고 비동사죠. 생략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을 때 이 친구는 뭔가 형용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첫 시간에 얘기했는 거를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라틴어 계열이라는 이 친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하는 친구들인데 영어만큼은 단독 영어나 스페인어 같은 것들 단독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지만 얘 보세요.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형용사는 뒤에서 수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형용사구 후치 수식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형용사구 후치 수식이다.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가 이끄는 어떤 말이 뒤에서 수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없어진다 라는 개념을 알아야만이 이제 중3에 올라갔을 때 분사 문제의 개념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쌤이 준동사를 얘기를 하면서 분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문제를 내냐라고 했다면 태를 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수동태냐 능동태냐 낸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보면 이거 잠깐 메모했으면 지워도 될까요? 선생님 10초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저희가 마주하게 될 시험은 이거예요. 이거 고를래 라는 겁니다. 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시 한번 살려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쌤이 실제로도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그냥 분사 나오면 다 이거 넣어봤어요. 물론 100%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직접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얘가 현재 진행형인지 수동태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중3 때 조금 편하게 분사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장소, 시간, 방법, 원인, 선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 시간, 방법, 원인, 선행사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장소나 시간, 방법, 원인과 같은 친구들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다 말한 다음에 이러한 장소라는 목적어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치사가 항상 수반되고 있습니다. 전치사가 항상 수반되고 있는데 장소, 시간, 방법, 원인이라는 친구들은 특정한 선행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특정한 선행사 적어볼게요. 특정한 선행사.
선행사를 만났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따가 배우게 될 관계부사라는 건데, 어찌됐건 우리가 그 장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그 순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이미 내용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사 배우고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자, 다음 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부사 하고 나서 다시 올라오자. 자, 관계부사다라고 하는 것은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고 했지만, 부사 여기 넣어볼게요. 부사 지금 여기서는 뭐로 되어 있다?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로 되어 있다.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형태가 되고, 그래서 관계부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있는 자리 형용사처럼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친구는 의문사 파트 때 다시 다룰 건데, 관계부사는 선행사에 따라 where, when, why, how를 쓰면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네모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 관계대명사 사이에 특정한 선행사를 만난 친구들이 관계부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계부사가 이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관계부사는 그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아까 썼던 모든 예문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자, This is the house. He lives in the house. He lives in the house라고 얘기했을 때, 요 전치사의 목적어였던 친구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딸려올 수 있었고, 장소라는 특정한 선행사를 만나서 관계부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위치할 때는 that을 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요 예문입니다. 이미치를 써야 되는데 인데 쓸 수 없다라는 말이. 자, 저 친구들은 별다른 원리를 쌤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고,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여러분들의 기말고사 범위였습니다. 자,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낼 때에도 나는 이 시간에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부사 표현, 지금 이 자체로 지금 부사였기 때문에 얘를 지금 대명사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사 자체가 앞으로 가가지고 관계부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선행사가 이유일 때 역시나 reason 다음에 how 이런 친구들 나오고 있는데, 자, 주의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어법이야.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와 함께 쓸 수 없다라고 얘기되어 있고, 하나만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장으로 넘어오시면요, 장소, 시간, 방법, 원인의 선행사가 생략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시 생각해봐. This is a place. 위치지만 이건 뭐야? where로 될 수 있다. 또 moment 뭐가 될 수 있다? when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장소, 내가 이곳에 있었다라는 거 나 알고 있어요. 이 순간에 있었다라는 거 나 굳이 말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별표 쳐서 꼭 반드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적인 장소가 아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에 메모 한번 더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관념상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어떤 장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where를 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point, case, circumstance, situation 같은 것들이 where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in the point 라는 식으로 그 시점에서 그 상황에서 그 사정에서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항상 전치사를 가져야 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where를 쓸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언어도 where를 쓰고 있다 정도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도 선행사 where 받고 있습니다. 선행사가 아니라 관계부사 where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자, 우리가 직접 영작을 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거 객관식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바로 관계부사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친구들은 뒷문장이 완전하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선행사가 이 친구들이 맞냐? 거기에 where를 쓰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where 뒤에 문장이 완전합니까? 위치 다음에 문장이 불완전합니까? 이것만 물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은 when과 where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접속사 부사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역시나 문장 한번 끊어놓고 1번 문장 한번 끊어놓고 두 번째 해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엔나에 가고 싶은데 그곳엔 음악이 사랑되고 장려되는 곳이다. 자, 비엔나를 가고 싶은 이유를 말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엔나를 가고 싶다라는 문장이 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컴마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음악이 사랑받고 장려받는 비엔나에 가고 싶다. 그럼 내가 가고 싶은 목적이 음악이다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끊어놨을 때는 비엔나를 가고 싶은데 그냥 단순히 비엔나 특성이 그렇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은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랑 비슷했던 부분이야. 그래서 해석상의 유의 필요하겠습니다. 자, 관계부사의 생략인데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일반적인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했으면 생략이 가능했던 것은 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부사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시간, 장소, 이유 이렇게 나왔지만 다시 장소, 시간, 이유의 경우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 중 하나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와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 꼭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이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사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다시 앞장으로 가보시면 장소에도 애기치였고 시간에도 애기치였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만은 쓸 수 없습니다. 다만 where, when, reason과 같은 친구들은 명백하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선행사가 무엇이다라는 걸 상대방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행사가 특정한 시간, 장소,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관계부사를 생략하고
how의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생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 한 번씩 같이 보도록 할 거야. 자, he couldn't explain the reason why he was late이지만 he could explain 왜 늦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략할 수가 있고 가끔은 이렇게도 생략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중3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같이 쓸 수 없다라는 것이고, 자,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있을 때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로써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관계부사도 대수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관계부사도 대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관계부사 대신 일단 이 대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절이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대절이 완전해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아직 구문 분석이 완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관계부사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쌤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봐봐요. 자, 이 문장이 쌤이 완전하다라고 얘기했었거든. 나는 살아요. 어디에 사는데? 과연 이게 완전한 문장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에 사는데요? I live만 쓰면 문장이 되나? 난 살아있다, 생존했다 이 말인가? 그게 아니라 이제 관계부사가 완전하다라는 말은 여기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문장의 형식이 완전해야 된다라는 말. 문장 형식이 완전해버리면 문장 형식이 완전해버리면 그때에는 의미상의 완전을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도 live라는 친구는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의미상, 전치사랑 명사를 가지고 와서 완성을 시켜줘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일형식 자동사로서 이 자체로 완전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법을 다시 배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형식할 때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자, 얘는 예문이니까 필요 없고 요거는 꼭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는 꼭 메모해 주세요. 네, 그러면 기출문제로 정리하는 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쌤이 숙제로 따로 부여하겠습니다. 이번엔 숙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숙제 표시해 주세요. 숙제 표시. 숙제 표시하고 한 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고 그 다음에 강조금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할게요. 자,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이때 강조 구문은 이제 특수 구문으로 이제 취급을 해야 될 텐데, 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강조 구문은 주어, 목적어, 부사를 제외한 문장의 특정 부분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한 것은 바로 뭐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대절 이하를 먼저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강조된 것을 해석해보자 라는 거야. 자,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주어, 목적어, 부사부 등을 이더즈 대 사이에 놓고 나머지 부분은 대 뒤에 원래 순서대로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는 말이 사람인 경우 대 대신 홈을 쓰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쓰고 있는데 한 번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한번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프 모의고사 때도 한번 쌤이 설명했었던 것 중 하나예요. 하프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설명했던 것 중 하나예요. 자, 구문 분석을 먼저 해본다라고 하면은, 자, 요렇게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동사만 제외하고 모든 성분이 강조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주어를 강조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첫 번째, 일단은
시제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시제를 생각을 해볼 것이다. 자, 그러면 it과 that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it과 that을 설정해주시고 지금 시제가 언제지? 과거입니다. 과거. 그래서 비동사를 was로 받아줄 것이다. 그 다음에 강조할 건데 쌤이 뭐 강조한다고 했지? 주어 강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탐을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원래 순서대로 넣는다.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목적어를 강조해 볼 것이다. 이번에는 목적어를 강조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목적어 그냥 이 사이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어 이쪽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앞에는 빠진 순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부사를 강조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사를 강조해 보겠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요. 부사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세 문장 영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it과 that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친구는 누구냐? 바로 가주어와 진주어다. 가주어, 진주어랑 헷갈릴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나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자, 오늘 처음 들었다라고 해서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반복하면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자. 이어스탐까지는 가주어, 진주어랑 비슷해요. 뒤에 다음에 봐봐.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음에 주어 없어졌지.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이것도 다 같이 적으셔야 돼요.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문장이 불완전하다. 자, 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누구의 특성이었습니까? 바로 관계 대명사의 특징이었다. 관계 대명사의 특징이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대절이 앞에 있는 탐을 꾸며주는 모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관계 대명사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은 책이 말하는 것처럼 앞에 사람이기 때문에 후로 받아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카톡 한번 보내주겠어요? 제 이해됐는지 카톡 한번 보내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도 됐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됐다음에 한번 봤더니 문장이 불완전하다. 이 친구도 관계대명사다. 목적격이니까 who나 whom 쓰면 좋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t was yesterday that Tom met Jane이라고 했는데 이 문장은 어때?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들어온 상태로 완전합니다. 문장이 완전해요.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랑은 차이가 뭘까요? 라고 하면은 쌤이 예문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점이.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무엇이냐? 자, 이 부사 강조했을 때는 앞문장에 조금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주어, 진주어였을 경우에는 이 진주어가 주어가 되고 가주어 넣으신 다음에 important라는 보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문장이 완전합니다. 보어 자리에 부사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보어 자리에 부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원래 문장에서 성립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문장에서 성립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yesterday는
부사로 쓰인 거야. 부사. 부사가 비동사 다음에 보어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문장 성립이 안 돼. 얘는 문장 성립이 돼. 이게 가주어 진주어의 차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탐이 제인을 만난 것이 어제다라고 하면서 앞에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관계부사의 일종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when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때 강조 구문이다 라고 했을 때 저 대시라는 친구는 옆에 적어볼게요. 관계사의 특수구문이다. 관계사의 특수구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의 특수구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where, when, who 이런 것들로 바꿨을 수 있고 심지어 앞에가 사물이면 which까지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부사처럼 생겼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때 강조구문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쌤이 yesterday로 예시를 들어버려서 조금 헷갈렸다면 책 한번 보세요. It was in the park. 자, 얘가 지금 문장이 성립하려면 it이라는 주어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it was in the park 자체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절이 파크를 꾸며주고 있는 in the park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부사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고 이제 가주어 진주어랑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쌤한테 카톡 한번 보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조 부분을 이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it과 that 사이에 강조할 것을 넣을 건데 강조하면서 빠진 문장 성분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되거나 관계부사가 된다. 관계부사가 부사가 강조가 될 때에는 비동사 다음에 보어로서 부사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비동사 다음에 보어로서 부사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주어 진주어랑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문장이 성립했냐 성립하지 않았냐라는 것. 그것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장들을 한 번씩 꼭 연습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요쪽 문장들은 한 번씩 연습해 보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해석은 대절 먼저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다시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탐이 제인을 만난 건 바로 어제였다. 탐이 어제 만난 것은 바로 제인이었다. 제인을 만난 것은 바로 탐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메모할 시간 가졌다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강조 구문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뭐만 빼고 강조를 한다고 했을까? 이때 강조 구문에서 뭐만 빼고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사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 동사 강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강조에 do다라고 되어 있고, 자, 동사를 강조할 때는 do, does, did라고 하는데 일부 쌤들은 do, does라고도 불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동사를 강조할 때 일반 동사 do, does, did를 넣어서 형태로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강조의 do는 여기서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수와 시제를 모두 먹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수와 시제를 모두 뺏긴 원래의 본동사는 동사 원형 부정사로 바꿔버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강조의 두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 앞에 그냥 두가 가만히 단순히 하나의 두가 아니라 조동사로서 시제와 수를 뺏어간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제와 수를 뺏어갈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문장에서 조동사처럼 사용이 되면 현재 시제일 때는 주어의 수와 인칭에 맞게 do나 does를 사용하고 과거일 때는 did를 쓸 것이다. 그래서 I need your help, 일반 동사 나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do로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알아볼 것은 현재 시제이고 수일치는 뭐예요? 1인칭입니다. 자, 1인칭 현재는 do로 원형처럼 보이는 do 현재 시제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he needs your help 라고 3인칭을 썼다라고 하면은 이 needs라는 친구가 지금 뭐 가지고 있어? 수와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와 시제를 이 do가 먹을 거야. 그리고 need는 뺏길 거야. 자, 현재 시제이면서 3인칭이기 때문에 does로 가져오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인칭에 있는 예문도 같이 메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가 됐으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loves her dog. She does love her. does love her dog. He called you last night. He did call you last night. 이런 식으로 이 조동사가 수와 시제를 뺏어갈 것이다라는 거 봤고요. 자, 명사의 강조는 지금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두 가지. 첫 번째로는 the very 명사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very라고 하는 친구는 부사로서 매우라는 뜻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the very가 명사랑 결합이 되면서 바로 그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 자, 그래서 예문 한번 읽어보면 he is the very person. 그는 바로 그 사람이야. 뭐 했던 사람이야? 내가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야. This is the very book. 이건 바로 그 책이야. 내가 뭐하고 있었던 지금까지 찾아오던 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명사 앞에 very 많이 아니라 the very 같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the very가 명사랑 결합될 때에는 명사 강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조용법으로 쓰인 제기대명사인데,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제기대명사. 자, 제기대명사라는 친구는 다시, 귀,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용례가 뭐냐면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자, 그래서 그 있지 노래 같은 거 보면 I love myself 이렇게 불러요. I love me 라고 하지 않고 주어랑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제기대명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어 어법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어법 중 하나이다 라는 건데, 자, 여기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제기대명사를 써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쌤들이 독해할 때 이거는 제기대명사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암기해라 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강조용법의 제기대명사라고 했지만 얘는 명사 강조하는 친구입니다. 명사 강조하는 친구일 것이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요. 강조용법으로 쓰인 제기대명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이때 제기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다. 사람일 때는 자신이 직접 스스로 해서 그 물건되면 그 자체로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 강조용법을 쓰는데요. 강조용법을 말하는데, 자, 강조를 위해서 같이 적어볼게요. 강조를 위해서 두 번 말하니까 제기대명사를 쓰겠다라는 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조를 위해서 두 번 말하니까 제기대명사를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원래 I 두 번 쓰는 건데 이거 뭐야? 한 번 더 썼으니까 제기대명사 쓰는 거예요. She made the bath. 그녀는 그녀 스스로 두 번 말하고 싶으니까 제기대명사 쓰고 싶어. 그녀는 그녀 스스로 두 번 말하려고 제기대명사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강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거 메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정어구 강조인데요. 부정어구 강조 별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정어의 강조. 이거 아니네요. 죄송. 이거는 별표 지우겠습니다. 부정어의 강조입니다. 부정문에서 not을 강조하기 위해서 혹은 never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부사들이다라고 했는데, 자, at all. 자, not인데 ever이라고 하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인데 전혀 아니다. in the least. 적어도 아니다. 그래서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조금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I don't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전혀 조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She wasn't in the least afraid. 그녀는 최소한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어의 강조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 용법이 있다. 그냥 강조. 얘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진 않고 적어볼게요. 독해할 때 주의하자. 얘가 단순히 not을 말하고 있는지 완전히 not을 말하고 있는지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사 강조. 의문사 the on earth in the world 혹은 플러스 해볼게요. ever까지 넣어가지고 의문사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대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온 공간, 그러니까 오늘 이놈의 지구상에 그런 게 있다니, in the world 이 세상에 그런 게 있니, 혹은 ever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체 그런 게 뭐가 있니라고 물어보는 그런 어감이야. 의문사 강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험으로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해석할 때 유의를 해야 된다. 자, What on earth are you doing here? 너는 지구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도대체 뭘 하고 있니?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가 뭐 하고 있니? 이런 직역도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마시고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라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에 주의해보자. 얘랑 독해할 때 주의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독해할 때 주의하자. 독해할 때 주의하자.
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강조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급은 soft, very, quite, 비교급은 much, still, even, far, a lot 등으로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강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급, 비교급은 누구만 가질 수 있습니까? 누구만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카톡으로 얘기해 보실래요? 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은 누구만 가질 수 있죠? 어떤 품사만 가질 수 있을까? 선생님한테 카톡 한번 보내주세요. 네, 좋아요. 형용사 좋습니다. 자, 형용사지만, 좋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잘했습니다. 형용사랑 부사가 비교급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강조다라는 건데 뭐 예문 한 번씩 적어볼까? 자, so, to 이거 어디서 봤지? 소댓 구문에서 봤어요. 소댓 구문, to 구문에서 봤고 very, I'm very happy. 나 매우 신나요. It is quite different. 꽤나 달라요. 자, so, 아주, 너무, 매우 같은 말이지만 얘는 약간 좀 부정 의미가 좀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가. 그다음에 quite은 꽤, 요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원급을 강조한다라고 했지만, 자, 원급을 강조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I'm so happy. 나 너무 행복해. I'm too tired. 나 너무 피곤해요. I'm very tired. 나 너무 피곤해요. 와 같은 그런 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익숙해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들 이미 원급에서는 잘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런데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네모 한번 치겠습니다. 비교급. 자, 비교급은 요 5가지 암기하셔서 고3까지 써먹을 건데 중2 때 한 번 다루고요.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중3, 고1 때 이미 너 알고 있잖아 라는 식으로 문제를 내버려요. 자, 그래서 much, still, even, far, a lot 5가지를 암기해 주시고 주의할 것 적어보겠습니다. 주의. 자, 모어한데요. 모어. 이를테면 이거지. 이것은 complicated, 복잡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더 복잡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훨씬 더 복잡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이 5가지 중에 하나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엔 어떻게 나온다? This is more complicated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쓰고 싶어하는 really예요. This is really more complicated.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니까 very 되는 거 아닌가요? 원급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This is very more complicated.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때 저 3가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ore really very 안 돼요. more really very 안 돼요 라고 써 맨날 얘기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최상급 강조인데요. 최상급 강조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에서 한 번 물어본 적 있는데 요거 역으로 생각해보면 돼. 저희가 이제까지 살면서 어법책에서 과연 본 적이 있는가? 어법책에서 과연 본 적이 있는가? 어법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있냐?
어법책에 안 나온다라고 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험? 독해 시험에 안 나오지 않아. 특히 어디? 모의고사나 교과서, 고등부 때 갑자기 대뜸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냐면 밑에 적어볼게요. 독해 주의하자. 그래서 중3 고1 때까지는 much still even far 라스다가 밑줄 그어놓고 뒤에 있는 비교급을 강조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by far even the very 해가지고 최상급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없다. 다만 이게 갑자기 들어가면 by far가 뭐야? 멀리로서?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the very? very는 비교급에 안 되니까 최상급에도 안 쓰는 거 아닌가? 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독해할 때 주의하시면 되겠다. I'm so hungry. He's much taller. 자, 비교급이니까 much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They wanted the very best quality. 아주 최고의 품질을 원했다라고 하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강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급은 so to very, quite과 같은 친구들, 우리가 보통 쓰던 그 형용사를 강조하는 부사 친구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비교급의 강조이고 이 5가지는 항상 기억해달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최상급의 강조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안 등장한다. 그러므로 독해할 때 나오면 그냥 아하 반갑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요. 자, 도치까지 나가면은 사실 강조랑 도치는 나눠서 하루에 따로따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날 한번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뭐 할 것이냐? 남은 시간은 여기 관계부사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에 있는 문제 풀어볼 건데 다 풀지는 못할 거예요. 다 풀지는 못할 것이지만 제이는 문제 조금 풀어보다가 50분 되면 어디까지 풀었는지 쌤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따가 문제 푼 거 토대로 쌤이 확인해가지고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안녕.